여기도 저기도 요소수가 부족한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꽤 심각해지면서 농기계, 트랙터는 물론 물류 운송, 그리고 소방차까지 위험한 것 아니냐는 현장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 현장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주유소도 꽤 많이 돌아다녔는데 다 없다고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연락을 받고 오긴 왔는데 못 구하니까 깝깝하네요. 저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요소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은 거의 못 갔다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방 이송이 많은데 환자분들도 이제 갈에서 받게 되고 저희가 머리가 아파요. 예, 정부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 요소수 대란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수입 시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너무 늦은 대처다. 참 그리고 국가에 안일한 위기관리 인식이 있었다는 평가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아프게 반성하겠습니다. 미리 좀 점검 아니면 짚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좀 부족했어. 두 번째로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 불편을 끼쳐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 집권 여당의 대표는 일단 사과,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했는데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당부하란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과 총리의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나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은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국무총리와 같은 아랫사람 몫으로 떠넘기고 대통령은 늘 자화자찬에만 지금 바쁩니다. 요소수가 없어서 많은 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영상에 나온 것처럼 구급차 운전기사 포함해서 화물차 기사분들, 운전이 업인분들까지 생계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비 상승하면 그 고통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고요. 지금 심지어 요소수 한 통에 10만 원 한다는 중고거래 현장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흔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국격 상승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자아자찬만 하시니까 국민의 어떤 어려움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까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인 오영환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잘 지적하셨는데요. 청와대 참모들도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에게 좋은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오영환 의원이 김부겸 이 총리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제대로 보고하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마스크 없어서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서 길게 줄지어 섰던 그 악몽이 요소수 사기 위해서 이 국민들이 다시 줄 서는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같은 아마추어리즘이 마스크, 계란, 백신, 요소수, 품목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는 점,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11월 9일인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 요소수를 사기 위한 저런 긴 줄이요. 화면을 좀 볼까요? 지금 11월 9일. 그런데 일주일 전에 정부가 합동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10월 중순에 이미 중국은 요소 수출 제한 조치를 했다. 이 부분에서 늑장 대응 아니냐. 근데 청와대는 공무원의 복지 부동만 탓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덩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늦어도 이게 너무 늦었고요. 지금 이제 그 요소수 보면 처음에는 이제 물류 대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산업에 가는 산업 대란, 지금은 이제 그 쓰레기차나 생활 대란으로 이렇게 계속 그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못할 망정 사후에도 이게 못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너무 만시지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게 대책을 봐도 한마디로 이게 그 은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 호주에서 가져봤자 3,000대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나 가져도 이게 그 하루 이틀 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도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민간의 일부 사재기 적발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이게 결국 은발의 오줌 누기예요. 따라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정말 이게 공무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절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글쎄요. 일단 청와대에서도 문제 심각성을 인정했는데 공무원들의 보고 체계가 뭔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의 발언도 앞서 화면에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달 말 미국 출장 예정인 이재용 부회장이 뭐 호주, 베트남에 대해서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계속해서 그 요소수를 공수받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삼성에게도 요소수 협력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또 삼성인가요? 참 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삼성한테 또 부탁을 하고 뭐 기억하시면 백신도 마찬가지죠.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삼성 없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뭐 돌아가지 않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해 봤어요. 일단 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이 됐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호주가 석탄 수출을 중국하고 이제 외교 갈등 때문에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디서 하겠습니까? 일단 주중 대사관에서 그 산업관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현장에서 파악할 겁니다. 즉 중국 현지에서 이 석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파악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석탄이 부족하면 당연히 이 요소의 원료인 석탄이 부족하면 이게 대란이 올 수 있다는 파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국정원은 도대체 뭐 했냐 싶습니다. 요즘 국정원이 국내 파트 다 없앴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해외 파트로 돌렸어요. 그 많은 해외 파트 요원들이 도대체 저는 뭘 보고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계속 거기에 목매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산업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가서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산업부는 도대체 뭐 했냐? 그 많은 산업부 공무원들과 코트라라든지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보로 수집을 해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독일은요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또 삼성한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문제는 이제 단기간에 이 사태가 잡히지 않을 거란 그 걱정이 제일 크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요소수 대란 오늘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